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리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 개요, 소개, 목적, 마지막으로 1주 단기학습으로 2급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에 보유하고 있는 찰리군이고요. 시험관리 및 시행기간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둘 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험 관리하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 처리 지침 제작 배부를 하고요. 홍보물 및 원서 제작 배포를 합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고요.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시험 실시 및 채점을 하고요. 성적 및 인증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란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역사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 교육의 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역사를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특징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로 개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7회부터는 급수체계로 개편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46회 전까지는 이제 고급, 중급, 초급으로 1급은 같은 고급 시험으로 문제를 봐서 70점 이상이면은 1급, 이제 70점 미만이면 2급, 단 60점 이상 이런 조건이죠. 이런 형식으로 되었지만 이제 개편 이후에는 이제 점수 등급으로 해서 상급은 60점 이상,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2020년 한국사 시험인데요. 2020년부터는 이제 한국사 시험이 총 5개, 총 5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4번을 봤죠. 그럼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역사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활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정지한 다음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급과 3급 이상, 1급과 2급은 거의 비슷하고 1급과 2급은 비슷하고 3급이랑 2급, 1급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데
상급은 보통 이제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상급 이상 많이 땁니다. 그리고 이제 1급과 2기업은 이제 뭐 공모 준비라든지 이제 대기업 준비 이러신 분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근데 시대 흐름 파악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조선 전기부터 중기, 후기 이게 하나의 조선인데요. 그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무슨 사건과 무슨 일이 있었고 업적은 그 각각 임금님이 갖고 있는 업적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 문화와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문화 발달 뭐 과정 뭐 아니면 임금님의 업적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해도 했지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오답 노트를 만들면 좋지만 일주 단기 학습이기 때문에 인강을 다 듣기도 힘들어요.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일주일이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부를 안 했던 것을 일주일 만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 잡고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1주차는 5년차 문제 풀면서 오답 정리하고 문제 유형 파악하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인강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는 부분과 이제 그 강사가 이제 좀 중요한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그냥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다 보면은 강의를 다 들으면은 아마 이틀에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이틀 3일. 그러면은 이제 남는 시간이 이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3일 정도 걸리니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3일에서 많아봤자 4일. 그러면은 그때 오답 정리를 하면은 좋지만 오답 정리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책 볼 시간도 없어요. 무작정 1주차 이제 그 인강 다 끝나면은 문제를 먼저 풀어요. 문제를 그냥 풀고 나서 틀리든 맞든 이제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답 정리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손을 쓰는 것보다도 해설지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해설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가 왜 틀렸고 왜 이게 답인지 왜냐면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건 찍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뭐 수능 100점 이런 맞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이러잖아요. 문제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문제는 패스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틀렸던 부분은 오답 정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능에 다릅니다. 이거는 자격증이에요. 그냥 점수만 넘기면 돼요. 그냥 그리고 1년에 5번이라는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한 2주 연습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넉넉 잡아서 한 달 잡아가지고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1주 단기라고 해서 저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3일 정도 남겨두고 실제 문제 풀기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3일 정도 좋긴 하지만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이틀. 그러니까 2일에서 3일은 인강 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문제 5년차 문제 풀면서 책도 같이 보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실제 시험처럼 한 90분 정도 시간 줄 거예요.
틀린 문제처럼 이제 이거를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틀린 문제를 암기하지 말고요. 그 각 시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한국사 이제 한국사 고급,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편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급과 중급, 초급이 있는데, 고급은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능보다 더 어려웠어요. 네, 거의 이제 대학교 수준? 대학교보다 좀 약간 난이도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회인가? 아무 난이도가 약간 좀 어려웠을 때 저는 봤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일주 단기 학습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주일보다도 한 2주 정도? 2주도 좀 짧긴 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66점인가? 이렇게 맞았었거든요. 66점 맞아가지고 2급 땄는데, 2급 따고 나서 1급을 시험 볼까 하다가, 그냥 뭐 1급과 2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1급과 2급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시험을 안 보게 되었는데요. 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콘텐츠를 해가지고 1급 따는 거,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차피, 1급 따면 좋긴 하지만, 그게 가산점은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3급 이상부터는, 그 임용고시 보신 분들은 3급 이상 가지면은 그냥 이제, 그 시험 볼 자격이 생기고요. 뭐, 네네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